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횡보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5천만 원 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시점 같은 경우가 횡보장 이후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죠, 솔직히. 한 5%, 10% 올라온다고 해도 한 20, 30%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지도 않고요.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반등 주면서 상승에 대한 실마리들 계속 찾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시장 좀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상승장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번 잡아보면서 우리 하락장 잘 버텨보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오늘 오른 거 내일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날 다시 또 다른 녀석이 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여기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날 오른 게 그날 오른 만큼 뱉어내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전날 오른 거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이제 쫓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무작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있는지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요즘 또 악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 조금 있는데 코인의 직접적인 악재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큰 위험 자산이다. 라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폴 잭슨이죠. 어떤 인베스트 회사의 그라는데 폴 잭슨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품이 빠지고 나면 비트코인 3만 달러를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가 많죠. 어느 라인대가 가면은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상승장일 때는 얼마까지 간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거품이 빠지면 비트코인의 거품이 빠진다면 이제 3만 달러까지 3만 달러를 이탈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일단 1929년 대공황 당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와 뭐가 비슷하느냐. 지금 현재 암호화폐나 이제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그때 이제 1929년에 증권맨들이, 월가에 있는 증권맨들이 증권을 영업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그리고 그 증권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들도 그때 대공황과 비슷하게 좀 거품이 빠져버리면 큰 폭으로 하락을 올 수 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폴 잭슨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비트코인 1만 달러서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9만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폴 잭슨이라는 그 전문가의 말에 신빙성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얼마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다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5천만 원 간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갔었죠. 그죠? 5천만 원 간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8천만 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았다라는 거죠. 5천만 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5천만 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뭐 맞진 않았다.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타로점 보는 거랑 비슷하게 뭐 그냥 뭐 타로 카드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뭐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다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다 자랐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락한다, 뭐 어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뭐 신경을 쓰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는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식은 그 기업이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죠. 평가를 받으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가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시장가가 생기고 뭐 등등 생기겠죠. 자, 그런데 코인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장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각 거래소마다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현재가 어디 라인대가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없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10만 달러 간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지금처럼 좀 빠지는 장에선 3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미국 올 1분기 이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 좀 다소 그 성장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를 좀 가져와서 이게 그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하필 또 그 뉴스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잠잠했던 일단 오미크론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이 해외에서는 많은 확산을 낳고 있나 봐요. 국내에서는 뭐 이렇다 할 이 오미크론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뉴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미국 경제 성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우선 작년 21년 10월에 여러 조사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제 4.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성장 전망치를 또 분석을 해야겠죠. 10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FOMC부터 해서 기업 실적 발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치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3%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측정했던 전망치보다 1% 넘게 이상 낮은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 포함해서 아직 경제가 확실히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구나라고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저번 달이죠. 저번 주 12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7%를 나타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가격 변동 없이 시장이 가만히 있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제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악재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선 땡겨가지고 시장에 반영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나오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상태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7% 상승, 인플레이션이 7%가 상승했다라는 수치는 나쁜 수치인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7% 다른 곳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역대급 수치가 나왔는데도 어떤 이 나비 효과가 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성장 전망치에서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이
7%에 달하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원료 등 이제 공급에 제약이 들어오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이 생기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현재 고용주들은 노동력 부족에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취업률이 그렇게 좀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취업률이 좀 저조한 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자, 경제학자들은 시간당 이제 평균 수입이 지난해 6월에 비해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전망을 했고요. 자, 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패드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또 계기가 되고 뭐라고 할까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비둘기파라고 했던 비둘기파라고 하죠. 온건한 좀 온순한 태도를 취하는 이제 브레이너드 패드 부의장 이제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수치까지 왔어라면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 비둘기파에서 이 매파로 잠깐 바뀌었는데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시장이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쟤는 비둘기 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청문회 연설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얘기 할 거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지켜볼게 했는데 이거에 약간 민능 도끼에 발등 찍힌 듯이 매파로 변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좀 중요성을 좀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이 또 떨어졌죠. 최근에는 또 운송 관련해서 또 송임 요도 좀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시장이 경제가 그리고 그런 항 같은 곳에서 외부의 침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물자 조달부터 해서 이런 매수 매도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물품이 들어왔다, 물품이 나가는 것까지 모함해서 다 이렇게 절차가 조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경제 성장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부터 16일 예정된 이제 FOMC죠. 금리 인상 관련 시기와 횟수가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때를 기점으로 좀 어떻게 저희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시적인 악재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뚫고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1월 달에 FOMC 회의도 또 한 번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오늘 호재는 또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원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하는 이슈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 이런 이슈를 항상 원하고 있는데 나왔죠. 디즈니의 자회사가 훌루죠. 디즈니 자회사 훌루가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느냐? 자, 15일이었습니다. 15일 날에 훌루에서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립니다. 채용 공고에는 어떤 인원을 채용하느냐?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등등등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어요. 자, 그럼 훌루 이쪽은 뭐를 하는 기업이냐? 텔레비전 쇼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그런 자회사예요. 디즈니 자회사죠. 자, 그럼 여기에서 NFT와 메타버스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이냐? 아니죠. 디즈니의 리조트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에서도 역시나 같은 내용의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 쪽에서 NFT와 메타버스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디즈니 뭐 본체가 움직이지 않지만 자회사 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뭐 NFT랑 메타버스에서 그 메타버스를 좀 움직이기 위해서 뭐 스트리밍 하는 쪽, 그다음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뭐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겠죠. NFT를 통해서 상품 판매나 뭐 이제 굿즈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스트리밍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굿즈들을 NFT로 판매를 하겠다. NFT에서 판매되는 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명품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 그때 이제 코인 사업 전문가가 말했는데 그 60억짜리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제 판단에 의하면 아무래도 리조트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부동산을 좀 뭐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뭐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느냐? 전체 토지의 60%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올해 1분기 내에 뭐 경매가 또 붙여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즈니에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뭐 디즈니야 뭐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원래 이제 사업을 영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NFT 쪽으로 좀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수 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단계 거친 다음에 좀 움직여 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있겠죠. 뭐 이제 뭐 IT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이쪽으로 먼저 좀 선점하기 위해서 출범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앞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무시한 자본력으로 충분히 앞질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자,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디즈니 같은 대기업에서 뭐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얼마로 투입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한두 푼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후발주자 출발하는 만큼 더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사업 분야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기업이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역시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출을 했죠. 카카오에서 그라운드엑스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제 전초 기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앞다퉈서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벤처기업들도 역시나 NFT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움직임, 뭐 앞으로의 산업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NFT와 메타버스, NFT는 뭐 2군으로 밀린다고 해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1군 산업군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 산업군이 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우리나라 뭐 S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컴퓨터를 열심히 만든다가 그죠? 열심히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컴퓨터.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휴대폰으로 넘어가죠. 그다음 뭐 반도체가 뭐 주력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단은 그 산업군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산업군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산업군이 좀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둘째치고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떠한 이 사업 방향은 좀 맞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역시나 투자를 그쪽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넓혀 나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메타버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좀 리조트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일단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NFT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가상 자산 관련 채용 공고가
39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역시 가상자산 관련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채용 공고들을 보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블록체인 개발 관련 일자리 공고였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현재 많은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를 보면 똑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제 블록체인 뽑으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컴투스 그룹, 넷마블, 위메이 등등이 있죠. 이 기업들은 좋은 채용 대우를 내걸고 인력 확보에 조금 최우선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게임사들이 이제 게임과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접목에 나서면서 전문 개발 인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발 부분 외에도 이 블록체인 관련자들을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이 P2E가 좀 핫하죠. 게임을 좀 대거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 좀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자리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다음 이제 미래 먹거리 일자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고, 자, 이 비트코인 좀 채굴 관련해서 조금 더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자, 이제는 이 비트코인 채굴이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미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7이라고 하죠. 뭐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 이런 G7 국가에서도 치열하게 이 채굴 관련해서는 좀 경쟁을 두고 또 뛰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7이 비트코인을 축적 그리고 채굴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주 분야 경쟁력 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이제 인터넷 연결 중단 사태가 있었던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됐더라도 정부로부터 규제 당국으로부터 많은 간섭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해시레이트를 좀 되찾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석탄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탄소 배출 감소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이 고성능,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채굴자들한테는 좀 너희 문제가 돼. 오히려 너희들 좀 감시할 필요가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현지 이제 채굴자들은 인터넷이 이제 재연결됐음에도 정부의 감독 관리가 너무 심해져서 사업 안정성이 많이 뒤떨어진다. 해외로 지금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세계 2위 허브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NFT 시장은 너희가 횡보를 하더라도 나는 갈 길 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열심히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NFT 우리 역시 올해도 우리가 최고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연초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NFT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올해 1일부터 10일까지 NFT 거래 규모는 14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거래 규모가 13조 정도였다라는 걸 고려하면 3분기를 10일 만에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가격 하락에도 이 NFT가 계속 증가한 배경으로는 이제 신생 NFT 거래 플랫폼이 생겼죠. 룩스레어가 생기면서 이 기존에 있던 NFT 거래소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 가상을 좀 뿌리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NFT는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FT 산업 육성에는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NFT 산업을 위해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따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BSN DDC라는 이제 불리는 인프라 시스템을 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개발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는 안 돼. 하지만 NFT는 돼. NFT 우리 근데 전 세계적으로 NFT는 열심히 핫하고 있고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우리 인구도 많고 좋은 인력도 많아. 이거를 NFT에 좀 활용을 하겠어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NFT 구매 등 서비스에 이제 중국 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또 개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단속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적인 이 NFT 열풍에 뒤처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 NFT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마트나 뭐 신발 회사 크록스도 점점 NFT에 발을 담그면서 아직 NFT에 발 담그지 않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더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적인 모습에서는 좀 침체기인 것 맞지만 전반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특히나 NFT 시장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자흐스탄이 세계 채굴 2위 국가인 만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인데요. 어제 홀로 웃은 예. 코인이네요. 네,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죠. 네, 네.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는데 이 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독주를 하고 있었던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에이다. 예, 말씀드릴 건데 에이다냐 카르다노냐 그거는 싸우지 마세요. 똑같은 거니까. 예, 에이다 말씀드리는데 에이다가 시장 하락 속에 혼자 질주, 뭐 폭주, 뭐 그냥 혼자 갑자기 막 뭐 혼자 신나가지고 어제 이제 갑자기 좀 에이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밤에 눈이 좀 왔었잖아요. 어제 눈이 왔는데 밖에 나가니까 눈오리 만든다고 저기 중학생인가요? 두 분이서 그 눈오리 막 휘두르면서 막 재밌게 하여튼 하여튼 뭐 에이다 좀 그랬다라고 그 생각을 드는데 혼자 시장 속에서 혼자 이제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럼 올라갔느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이유가 또 중요한 거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 올라갈 때 됐으니까 올라갈 때 돼서 올라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이유가 있었죠. 자, 우선은 2022년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르다노의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찍었던 게 확장성, 그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뭐였냐면 NFT에 이제 어떠한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코인들이 다 에이다에 안착을 하거나 에이다 소속이라는 거죠. 지금 에이다가 왜 이런 이슈를 보이느냐? 바로 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코인 중에 하나가 에이다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에이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왔고 뭐 이더리움이 뭐 상승하고 그 기반의 코인들 상승했을 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뭐 2.0이 됐을 때 이더리움의 뭐 확장성이 10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뭐 등등의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에이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현재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각광받고 있는 NFT 코인들이 에이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이다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에이다에 안착을 하거나 에이다에 이식이 되거나 등등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가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자, 비탈릭 부테린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트위터에서 설문을 진행했어요. 근데 조금 설문 진행했는데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뭐냐라고 했는데 60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49%가 40%인가요? 하여튼 40%가 넘는 인원이 A다라고 찍었는데 자, 일단은 그 전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2035년까지라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12년 남았습니다. 12년 남았는데 13년인가요? 아무튼 남았는데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의 설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자, 일단은 2035년까지 비탈릭 부테린의 또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35년까지 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대체는 A다. 뭐 이렇게만 했어도 어쨌든 전제는 이더리움이 더 위다. 라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NFT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NFT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 NFT의 코인들이 에이다에 이식되거나 에이다 기반으로 나왔거나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에이다도 지금 NFT 쪽을 좀 더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독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에이다 좀 레간자 같았어요. 소리 없이 강했죠. 왜냐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굉장히 뭐 한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이다 에이다 코인은 어떤가요? 에이다는 뭐 카르다노 어때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이다는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은 에이다 카르다노 재단에서 뭐 어떠한 이슈도 나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거는 공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코인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백서가 이런데 이 백서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카르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조용히 가만히 있다 갑자기 NFT 빵 터지니까 NFT 쪽으로 막 밀어주고 좀 살짝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하고 바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에이다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갑자기 어제 빵 터졌습니다. 그죠? 그전에도 뭐 슬슬 밑에 찍고 상승을 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은 미미했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래도 근데 어제 거래량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쭉 올라와 버렸어요. 자, NFT 코인에 대한 이슈가 터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뭐 적진 않습니다. 그죠? 적은 거래량을 한다면 요 선이겠죠. 뭐 요쪽 라인에서 뭐 요쪽이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거래량이 3배 정도, 2배 이상 가까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없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캔들이 뭐 지금 마이너스 0.5%, 0.7% 그죠? 하락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오전에 좀 올랐다가 윗거래 달고 내려와 주면서 음봉을 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닌데 하락하지도 않았고 올라가지 않고 자, 오히려 도지형 캔들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캔들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예전 차트를 보시면 전 이런 차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0원 이하 그죠? 100원 이하 10원짜리 50원짜리 이때였다가 한 3,000원까지 올라가다 지금 1,9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코인이다. 왜? NFT 코인 쪽으로 조금 더 이슈가 쏠렸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르다노 쪽에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NFT 코인을 그 전부터 조금 더 지원을 했고 좀 더 만들었고 이런 건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의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천재고요. 의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소 뒷걸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에이다 계속해서 조금 더 봐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코인으로 조금 점쳐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다가 어제 홀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NFT 쪽으로 좀 사업을 넓혀 나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희 특징주는 일단 니어 프로토콜, 좀 요즘 핫한 코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일단 니어 프로토콜이 뭐 하는 코인인고 하니 앱을 웹 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이제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망한 이제 이더리움 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징으로는 나이트 쉐이드라는 샤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샤딩이라는 건 이렇게 조각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샤딩 이렇게 조각 내서 이거를 데이터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니어 프로토콜 이제 오늘이 18일이니까 20일 금주에 2022년 타운홀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뭐 주요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발표 내용은 22년에 성장 전략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요한 사항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좀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2,174원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뭐 차트를 통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밑에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일목구름 같은 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게 나타나요. 이 꾸준히 차트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일단 골든 크로스라는 지표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약간 꺾이기 전이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이 파란색 선과 이 부분, 이 빨간색 선 두 개의 선이 지금 맞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다는 뜻은 현재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현재보다 뭐 한 몇백 원, 200원, 300원만 더 떨어져도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MACD 같은 경우는 워낙 아래서부터 계속 차곡차곡 데이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좀 추세가 꺾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격 방어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2,178원 이때 에서 가격 방어, 최소한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금액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그 금액을 간단히 좀 찍어드리면, 현재 가격 자체가 이렇게 21,2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그래도 횡보 구간을 이어가면서 이 니어 프로토콜 지금 괜찮아 볼만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틸만해, 더 상승을 기대해 볼만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 얼마까지 상승해야 되냐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사실 처음 상장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2월 15일이죠. 이때 가격대가 49,000원, 5만원대입니다. 아직 5만원까지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풀이 꺾인 상태로 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은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사업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고 좀 긍정적인 뉴스를 공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기대가 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 한수님의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좀 제가 좋아하는 코인인데 뭐 설명할 것도 많고 해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뭐 심심치 않게 뭐 재미로 봤던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제가 왜 좀 좋아하느냐? 왜냐면은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혼자 자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코인 특성 자체가 뭐 흔히 아시는 여러분들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자생을 할 수는 없어요. 비자나 마스터도 역시나 혼자 뭐 지금 뭐 그만큼 컸지만 뭐 대기업이 됐지만, 예전에 뭐 그 내용만으로, 사업 내용만으로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자, 어떤 거냐면
비자나 마스터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 신용카드 하나 들고서 뭐 미국에 있는 뭐 어떤 거를 딱 결제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비자나 마스터 뭐 그런 게 없으면 유니온페이 뭐 이런 게 없으면 결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원화로 결제가 되죠. 그런데 미국 갔으면 그 사람들은 달러로 원합니다. 그죠? 자, 그거를 바꿔주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비자랑 마스터카드. 이런 애들이죠. 자, 카이버 네트워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코인 한수 전문가한테 뭘 이제 좀 살려고 합니다. 그 뭐 넥타이 괜찮네요. 팔아주세요. 해갖고 살려고 하는데 저는 이더리움 2개를 주려고 살려고, 뭐 비싸지만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2개를 주려고 살려고 하는데 원하는 게 비트코인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 뭐 사고 팔고 수수료 다 떼고, 예, 그죠? 자, 그 중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해준 게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자, 그래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올라가서 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을 때 카이버 네트워크가 거기서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인들이 뭐 우죽순 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ICO를 막 하고 있고, 뭐 ICO는 뭐 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데 가장 크게 그 뭐 이 코인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결제 능력, 그죠? 우리 코인은 뭐 결제가 어쩌고, 그죠? 이 결제 능력. 두 번째가 바로 그 플랫폼, 그죠? 이더리움 같이 플랫폼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또 봤을 때도 결제 능력을 어필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니스왑이죠. 유니스왑 뭐 이제 메타마스크를 이용한 유니스왑을 통해서도 메타마스크 그 지갑에도 이제 그 유니스왑을 통해서 결제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개발돼 있어 붙어 있는데, 자,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뭐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쪽 뭐 자판기나 아니면 이 사업장, 이 영업장에서 원하는 게 이더리움이다라고 했을 때 카이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꿔주는 바로 그 기술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바로 그 코인의 아이덴티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가주면서 결제 코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 뭐 요즘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페이코인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떠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뭐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오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의 일봉 차트인데, 뭐 다른 코인들 차트들과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좀 이제 크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들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2021년이었죠. 21년 때 이제 똑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쭉 올라가고 그다음 어디서요? 그다음에 4월달, 5월달에 쭉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5월달, 6월달까지는 똑같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한번 확 내려오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그랬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그러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코인들의 상승이 뭐에 쏠렸었다? NFT. 그죠? 그런데 그 움직임 또 따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제 코인들 따로 이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라인 때는 지금 2,000원 이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원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 자, 여기 같은 라인은 지금 뭐 이제 돌파했다가 뭐 다시 지지, 이탈, 다음 돌파, 지지, 저항 왔다 갔다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지지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돌파하기 직전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할 수 있는 라인 때는 바로 이쪽 라인 2,700원 라인 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맞았던 라인 때예요. 그죠? 뭐 4번이나 찍었어요. 저항을 맞았던 라인 때이기 때문에 2,700원까지 다시 한번 뭐 여기처럼 돌파해서 올라가서 뭐 더 올라가서 뭐 3,000원까지 돌파. 근데 윗골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뭐 더 하다가 2,700원에 팔고 뭐 1,700원에 팔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2,700원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 놓으시고. 자, 손절가 당연히 있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1,750원 라인 때, 요 라인 때죠. 자, 여기가 바로 지지했던 라인 때, 그죠?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박스권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1,750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코인 대통령님께서 좋아하는 코인이신데요. 비자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해주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코인은 저는 이제 체인링크 가져왔습니다. 체인링크 뭐 대표적인 디파이 코인 중에 하나죠. 뭐 탈중앙화 금융 코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유니스왑, 뭐 테라, 체인링크 등등이 상위권의 부피를 가지는 몸통을 가지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체인링크 뭐 가장 중요한 건 이 오라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오라클이 뭐냐면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생기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 저희는 일단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쌓아가고 있고 처음부터 만들어야 이게 점점 중첩이 된 후에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 외에 데이터를 좀 필요로 할 때 밖에 있는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체인링크, 현재 암호화폐 시장 밖에보다 더 많은 이 광대한 데이터를 쉽게 다루게 좀 해주는, 좀 나중에 갔을 때 유망하게 꼭 이 체인링크가 필요한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쉽게 뭐 위변조 방지를 하는 또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체인링크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는 일단은 28,6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3% 뭐 380원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어제 너무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것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다시 구름 안에서 횡보 구간 제가 말씀드린 이 구름 안에서 이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구름 안에서도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난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일단은 12월 28일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었습니다. 1월 초부터죠.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밑에 지표상으로도 같이 서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추세 괜찮네, 꺾이지 않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구름 자체 안에서는 아직 골든 크로스 추세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나 아직 견제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밑에 지표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드 크로스가 났죠. 이 모습을 보면서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가 조금 깨져가지고 일단 이 가격까지만 조금 받쳐주면 이 밑에 지표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가격 이상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지표, 이 MACD 지표도 일단 골드 크로스가 나야 되는 가격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를 일단 저는 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거 저항과 지지가 되는 라인들이 있는데 3만 원이 아마 저항이 되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격적으로 저항이 되는 라인인 것 같아요. 그 라인만 좀 뚫어준다라면 밑에 차트상으로도 좀 원활한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구름 상태에서는 이미 아직 좀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것만 메꿔준다라면 위까지 또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을 일단은 구름 자체는 제가 뚫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일단은 3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 코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 구간을 이어간 후에 이렇게 뚫을 텐데 그러면 구름을 뚫고 가는 가격대가 낮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뚫기도 더 쉬워지고요.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위에 박스권 그리고 매물대가 많은 곳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데 그게 한 3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7,000원 3만 원 이상에 매수하셨는데 그 밑에 좀 시장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밑에 박스권 26,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가격은 3만 원과 2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26,000원이 깨진다. 그럼 손절가 라인 잡으시고 안정적인 매수와 매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차트 분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시장에서 오를 종목들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